자, 이번 이야기는 티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이번 이야기가 다소 무거울 수 있습니다. 티코님께서 용기를 많이 내서 참여를 해주셨고, 티코님에게는 많이 힘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든 기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미스테리한 이야기도 겪었습니다 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티코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긴장 많이 되시죠? 네, 좀 긴장 많이 되네요. 아이고. 자, 오늘 티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시간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많이 무거울 수도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면 가족에 관련된 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게 좋은 쪽으로 된 건 아니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기 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이런 미스테리한 일도 있다, 이런 취지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매너 있게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Let's get it! 일단 이 이야기는 2020년도에 저한테 직접 일어난 일이거든요. 일단은 저는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결혼을 네. 좀 일찍 했습니다. 27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지금 이혼을 한 상태거든요. 예. 이혼을 하게 된 이야기가 좀 굉장히 많이 무겁고 좀 이상합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네, 예. 조금 많이 이상하죠. 처음에 결혼할 때도 집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결혼했습니다. 서로 뭐 잘 지내고 있다가 근데 좀 젊은 나이에 저희가 진짜 노력해 집도 사고 이렇게 와. 했는데 예. 와이프가 영업을 했었어요. 보험 영업을 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조금씩 이상해지더라고요. 약간 그 전에 뭐 말도 잘하고 했는데 말도 안 하려고 하고 네. 집안 정리도 잘 안 하고 처음엔 힘들어서 그랬나 보다 했는데 네네. 저도 돈을 좀 더 모으려고 밤에 투잡까지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확히 2020년 5월 말일쯤일 거예요. 그때 투잡을 하고 새벽 1시쯤에 집에 갔는데 집에 애기랑 와이프가 없는 겁니다. 그 시간에 원래 새벽 1시면 당연히 집에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잠깐 뭐 누구 만나러 갔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안 와요. 예. 한 1시간 기다렸나? 기다리다가 이제 장모님 댁이 서울인데 장모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혹시 장모님 집에 뭐 볼 일 있어 갔나 싶어서 전화했는데 뭐 오지도 않았다고 하고 예. 거기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렇죠. 예. 전화도 꺼져 있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가출 신고를 했어요. 제가. 그렇지. 예. 지금까지 솔직히 그런 거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출 신고를 했거든요.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지금 당장은 없다더라고요. 뭐 통화도 안 되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다리시라고 하고 거기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집으로 갔어요. 제가. 네, 예. 한 3시쯤 됐나 보네요. 씻고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담당 형사라고 하시면서 예. 연락이 왔는데 하신다는 말이 전화 마지막으로 발신된 곳 그 신호가 잡혔다고. 예.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 개인정보기 때문에 위치나 이런 걸 알려주면 안 된대요. 정말로 가족이라도. 네. 근데 그 경찰관 분이 하시는 말이 너무 이상한 위치에 있어서 지금 솔직히 원칙을 어기고 제가 알려드린다고 이걸 절대 다른 사람한테 발설하시면 안 된다고. 예. 그러면서 저한테 알려주는 게 경남의 한 절이에요. 발신지가. 마지막 그 전화통화 신호가 잡힌 데가 산속에 있는 절. 저보고 거기를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부산에 살거든요. 솔직히. 네. 부산에 사는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동네고 전혀 가보지도 못한 곳이고 들어보지도 못한 곳인데 거기에서 발신이 됐대요. 예. 순찰차가 이제 걸로 갈 건데 혹시나 뭐 안 좋은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연락 기다리시라고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경찰관 분이 저한테 주소를 알려줬었어요. 그 절의 주소를.
절대 원래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너무 기이해서 알려드린다고. 네. 저도 주소를 받고 애기랑 같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 차를 타고 주소를 찍고 갔어요. 생판 듣도 보다 못한 동네로 가더라고요, 정말. 진짜 태어나서 가보지도 못한 그런 산속으로 가는데 도착하니까 4시쯤 됐어요. 4시 반? 1시간 정도 넘게 걸려서 갔는데 예. 가는 길도 참 험난했어요. 그 내비를 찍고 가는데 차가 제가 그때 사륜 구동으로 하는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SUV 같은 거, 큰 거. 그렇죠. 예, 큰 거. 예. 밤에 길도 어둡고 이러는데 내비가 길이 없는 곳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내비가? 예. 네, 내비 자체가 진짜 웅덩이 있고 뭐 사람도 안 다니는 그런 길로 알려주더라고요. 거기서 진짜 가면서 드는 생각이 여기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도 들었고 왜 못 만나게 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정말 갑자기. 그 가면서 기억에 남았던 게 옆에 노는 아니고 밭 같은 게 있었어요. 뭐 옥수수 같은 거 키우는 그런 밭. 네. 그냥 그 산에 보면은 막 일궈놓은 밭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식적으로 일궈놓은 밭 말고. 네네. 그런 게 있는데 폐가도 하나 있더라고요. 올라가는 길에. 네. 그거 보면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절에 올라가가지고 새벽에 이제 스님하고 안 주무시더라고요. 올라가니까. 네. 뭐, 도착해서. 그렇죠. 그리고 낯선 차가 올라오니까 당연히 깨시겠죠. 예. 깨시고 이제 저는 와이프를 얼굴을 딱 보니까 그냥 하염없이 울어요. 갑자기 보자마자. 아니 거기 도착하니까 와이프분이 계셨어요? 네. 오, 예. 아기를 꼭 안고 있더라고요. 예. 그 스님이 방을 하나 제공해 주셔서 있는데 스님이 저 잠깐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스님 따라서 스님 방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새벽 1시 반? 1시? 이쯤에 인기척이 나서 보니까 그 산신을 모시는 산신당이라고 하나? 있죠. 예. 네, 거기서 저희 애기 엄마하고 애기가 둘이서 막 끌어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불빛도 없고 그런 데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되려. 저희 애기 엄마가 여기 혹시 온 적이 있냐고. 스님도 우리도 전혀 처음 보는 신도라고. 진짜 본 적이 없다고.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원래는 절에서도 갑자기 손님이 새벽에 찾아오고 하면 안 재우고 그냥 돌려보내신대요. 네. 근데 너무 기이하고 애기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도 산신당에서 발견되고 하니까 어떻게 보낼 수도 없겠더래요. 애기 엄마가 뭐라고 말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냥 여기가 걸려서 왔다 이 말만 딱 하니까 그 스님이 이제 방을 내주시고 여기서 편하게 쉬라고 하고 남편 전화번호가 있냐 막 물어봤는데 아무 얘기도 없었대요. 네. 딱 그 스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경찰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 순간에. 그 절에서 발견이 됐고 뭐 산신당에서 있었다고. 근데 그 두 분 다 무사하고 잘 계시니까 내일 날 박으면 가보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거기 가 있는데 스님이 저보고 옆방에서 날 밝을 때까지 있다가 어차피 뭐 출근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애기 아빠는 출근한 다음에 와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하자고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잠을 자고 뭐 거의 뜬 눈으로 지새죠 솔직히. 아이고, 예. 지새고 거기서 1시간 반 걸려서 회사 도착해가지고 사람한테 이런 상황이다고 얘기하니까 안 믿으시더라고요. 예. 진짜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좀 반차 쓰고 조퇴 좀 하겠다고 해가지고 반차를 쓰고 갔었어요. 다시 스님을 만나러 갔는데 애기 엄마가 새벽에 본 거랑은 틀리게 너무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 전날에 비해선. 예. 그렇죠. 너무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스님이 불러갖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한테. 애기 엄마가 그전에도 좀 이상하지 않았냐고. 솔직히 그전에부터 조금씩 이상해졌었어요 사람이. 어떤 점이요?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어버이날 있죠. 그 5월달에 어버이날. 그때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사시는 집에 제가 이제 늦게 마치니까 애기 엄마가 찾아갔었어요. 네. 어머니가 전화가 왔었거든요. 애기 엄마가 와가지고 있다 이래 얘기하시길래 그러면 뭐 챙겨드리러 갔나 보다 이랬는데 한 30분 있다가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애기 엄마가 갑자기 아버지랑 어머니랑 제 친동생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밥상을 엎어버렸어요. 예. 갑자기.
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밥상 없고 욕하고 난리가 났다고. 그 길로 조퇴하고 찾아가가지고 왜 도대체 그런 행동을 했냐, 원인이 뭐냐 이러니까 원인이 그거예요. 그냥 저희 어머니가 애기 재롱 보고 싶어서 애기한테 노래를 시켰어요. 그냥 뭐 솔직히 할머니들이 노래를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애기도 잘하는 노래고 하니까. 네네. 근데 그걸 시켰다고 갑자기 밥상을 엎어버리고 거기서 욕을 하고, 이 집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면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예? 사람이 그래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그 전에도 아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그냥 가끔 다투고 이런 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그날 제가 또 장모님께 전화를 했었어요. 그 전에도 뭐 몇 번 뭐 그런 거 비슷한 걸로 다툰 게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고 하소연을 했어요. 죄송한데 장모님, 솔직히 애기 엄마가 정신적으로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다, 너무 힘든 것 같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도 벌이고 이러고 있고, 좀 멀리 계시지만 오셔가지고 옆에서 아무래도 그 딸이고 하니까 좀 봐주시고 하시면 안 되냐고,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다고. 네네. 그래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장모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서 바빠서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시점부터 계속 싸웠어요 진짜. 와이프랑 애기 엄마랑 그냥 별거 아닌 일인데도 계속 싸우고, 애기도 점점 저한테 막 이해할 수 없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같이 이제 나들이 가고 할 때 아빠 저기 횡단보도 누구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안 보이는데 둘이서 막 보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 시점부터 이상한 거 그거 있었어요. 원래 애기 엄마가 기독교 신자거든요. 네네. 저 서울의 정말 큰 교회, 뭐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교회 거기 신자인데, 뭐 저는 당연히 불교는 아니에요. 저도 천주교 신자고. 네네. 근데 애기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죽비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죽비. 죽비? 예. 예. 그 절에서 스님들이 수양하실 때 쓰는 죽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집안에 들고 다니면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자기 몸을 툭 친다든가, 혼자 중얼중얼 많이 했어요. 막 욕을 하면서 이 새끼가 또 들어왔네 막 이러면서 오. 욕도 하고. 저는 처음에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정신 쪽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네. 예. 그래서 그 시점에 장모님한테 얘기 드린 게, 너무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장모님이 동의만 해주시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그냥 치료받기라도 하겠다고, 동의만 해주시라고. 네네.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되겠대. 자기 멀쩡한 딸을 정신병원 보낸다 이러시니까 안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사단이 난 거예요. 가출을 해가지고. 그 스님이 하신다는 말이, 지금 애기 엄마는 정신 상태가 지금 애기 엄마 자기의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라고. 네. 지금 누가 안에 들어와서 조종하고 있다고, 쉬운 말로. 아, 스님이 얘기하기론? 네,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예. 귀신 들렸다는 소리인가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걸 안 믿으니까. 예. 저한테 쉽게 말하면은 빙의 비슷한 거, 빙의 되기 전 단계라고 하시더라고요. 빙의가 되기 전이니까 이거 빨리 그거 쳐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굿 타는 비용하고 이래갖고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아, 국비용? 네, 그래서 저는 그 비용 같은 부분이 딱 나오니까 이분이 또 나한테 사기 치려고 하시는 거구나. 또 사람 어리숙하게 보고. 진짜 안 믿고 이제 애기 엄마를 설득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내려왔어요. 네네. 데리고 내려오니까 참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집이. 잠잘 때 칼을 베개 밑에 놔둔다든지, 퇴근해갖고 오면은 저한테 문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소금도 뿌리고. 아, 나가라고? 아니요, 들어오기 전에 소금 막 뿌리더라고 저한테. 예. 나쁜 거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아. 가만히 있으라고 막 그러고. 집안은 진짜 계속 쓰레기장처럼 변해가고 있고. 너무 답답해서 그 스님한테 다시 연락도 했고요. 아유, 도저히 못 참겠어서. 네, 그리고 또 어머니 아시는 분 쪽에 무당분이 계셔. 그분한테도 얘기를 해봤었어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힘들다 하니까 그분도 한다는 말이, 제대로 된 신은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고 잡신이 지금 귀찮게 하는 것 같다고. 근데 뭐 굿은 여기서 하든 거기서 하든 비슷한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절에 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 분명히 그 절에 간 이유가 있을 거라고. 거기서 한번 해결해보는 게 안 낫겠나고 이러시더라고요. 네네. 부모님도 그거를 듣고 구슬하자 이래 돼가지고 곧 날짜를 잡고 이제 장모님한테도 제가 통보를 했었어요. 이런 상황이라서 이 절에서는 구슬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이러니까 장모님 집에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기독교 집안인데 그 국 같은 걸 한다고 부정 탄다고 당장 지금 내가 데리러 간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로. 아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스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냐고. 처가 쪽은 신경 쓰지 말고 진행을 하는 게 낫겠다고. 진짜 계속 가면 갈수록 힘들다. 둘 다 잘못될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애기가 지금 애기 엄마랑 계속 같이 다니니까 애기한테도 지금 안 좋은 영향이 계속 간다. 애기도 지금 뭐 보인다고 하지 않냐고. 예.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주 정도 끌고 6월 달쯤에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동안 와이프가 절이 좀 편하다고 해서 절에 데려다 놨었어요. 거기서 생활하라고. 스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스님하고 통화는 맨날 했는데 절에 있을 땐 괜찮았대요. 진짜 뭐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정상적인 사람 같고 공양도 잘 드리고 이러니까. 근데 집에만 데리고 가면은 진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아, 집에만 오면 완전히 돌변하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자는데 해야지. 돈을 마련해가지고 구슬했었어요. 아, 큰 돈을 들여서. 그렇죠. 구슬 하는데 구슬 한 가지가 한 게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 스님이 한 4가지 5가지를 같이 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 중에 제가 딱 듣고 기억나는 건 천도제라고 했고 의식 중에 기억나는 거는 이제 그 무녀분이 흰 천을 가위로 쭉 가운데로 자르면서 가시는 그런 의식도 있었고요. 알아요. 그 다음에 배같이 만든 거, 그 종이로 만든 거, 네. 그거를 이제 불에 태우는 그런 의식도 있었고 그쪽의 이름들은 모르겠어요. 예. 그 오전에 9시까지 저보고 절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모시고. 그 부모님 모시고 절에 가서 9시부터 의식을 하는데 그때 법당에 있으면서도 조금 이상한 걸 보긴 봤었어요. 저도. 실제로? 네, 실제로. 예. 보살님이 계셨는데 보살님이 제 옆에 계셨거든요. 근데 법당 뒤쪽에 쪽문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아무도 없는데 거기 그 분홍색 한복을 입은 여성분이 지나간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보살님께 말씀드렸어요. 혹시 뒤쪽에 누구 있냐고. 방금 누가 뭐 분홍색 한복 입고 지나갔는데 누구 계시냐고. 여기 우리밖에 없지 않냐 이러니까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대요. 내가 잘못 봤겠지 하고 이제 제라고 해야 되나 굴시라 해야 되나 그 의식들을 진행을 하는데 네. 어머니랑 아버지도 이제 무릎 꿇고 막 기도 드리고 계시고 저도 기도 드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제 그 의식이 그 스님은 이제 연부를 하시고 계시고 무녀분이 또 오셨어요. 그 스님이 어디서 초청해갖고 오셨는데 막 춤을 추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 무녀분이 와가지고 제 얼굴을 막 쓰다듬었는데 그 순간 제가 봤어요. 예? 딱 얼굴을 쳐다보니까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가 딱 보이더라고요. 무당 얼굴이 아니라? 네, 실제로. 예.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할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딱 있거든요. 우리 똥강새이 뭐 밥 묻나 이런 식으로 경상도 분이시니까. 아, 똥강아지. 네, 그러니까 똥강아지라고는 안 하고 똥강새이라고 하죠. 저희 할머니는. 똥강쉐이? 예. 네, 좀 발음이 안 좋으셔서. 예. 저한테 이제 쓰다듬으면서 우리 똥강새이 네가 왜 이러고 있노? 할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고 못 가고 이러고 있노? 이러면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딱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로 너무 할머니가 보고 싶고 너무 진짜 서러운 거예요. 그냥 복받쳐 오르죠. 예. 진짜 그렇게 울어본 적 없는데 진짜 대성통곡 하면서 막 꺼이꺼이 울었어요. 정말로.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좀 있으면 괜찮으실 거다. 네가 이렇게 쟤도 잘 지내주고 해가지고 할매가 잘 말해볼게 잘 해볼게 막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로. 아휴, 그때 또 예. 그 막
보는데 할머니가 진짜 춤을 추면서 막 행정 그렇게 춤 추시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제 할머니가. 그렇죠. 예.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무녀분이 원래 흰 옷을 입지 않습니까? 맞아요. 흰 옷을 입는데 할머니가 그때 색동족을 입고 춤을 추고 계시거든요. 막 꺼이꺼이 막 울고 그러는데 춤추고 그러시고 옆에서 갑자기 어머니도 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머니한테는 돌아가신 저한테 이제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네. 할아버지가 나오셔갖고 어머니 이름 부르면서 너네 아들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네 잘못 아니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어머니도 그렇게 보셨대요. 어머니한테는 할머니가 안 나오시고 할아버지가 나오시고 예. 저한테는 할머니가 나오시고 할머니가 저를 좀 각별히 아끼셨거든요. 그렇게 의식을 치르고 와이프를 보니까 그냥 기도만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의식 끝나고 나서 무녀분이 흰천을 쭉 바르는 그런 의식도 하시고 네. 모든 의식이 끝나니까 저녁에 6시 정도 됐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보고는 스님이 이제 끝났으니까 먼저 내려가시라. 이 처사하고 이 보살한테는 아직 할 게 남아있으니까 내려가시라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방으로 불러가지고 또 막 연부를 하시면서 갑자기 불을 끄시더니 팥하고 콩 같은 걸 막 던지셨어요, 저희한테. 예. 좀 아플 거라면서 막 던지셨는데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 그러면서 막 둘이한테 뭐 붙어있는 거 안 좋은 거 여기 있지 말고 가야 된다고 막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시간이 솔직히 너무 무섭고 진짜 생각든 게 그냥 외롭고 무섭고 그냥 서럽고 막 복받쳐 오르더라고. 또 갑자기 그래 끝나고 저희 보고 스님이 부적을 지어주시면서 집에 가자마자 안방하고 거실하고 현관문 위에 붙여놓고 집에 있는 칼을 전부 다 치우라고 하셨어요. 무기는 다 치워놔야지. 네, 치우고 오늘 밤에 누가 많이 불러도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3시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애기 엄마가 진짜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어디 가려고 하더라고요. 예, 옷을 입고? 아니요, 그냥 잠옷 입은 그대로. 예. 그래 가면 안 된다고 문 막아서고 그러다가 이제 기절을 했어요. 애기 엄마가 갑자기 기절을 하더라고요. 그대로 예. 자더라고요 또. 예. 그 아침이 밝아오고 그랬는데 진짜 자고 일어나니까 어디 맞은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갑자기. 온몸이. 예. 네, 온몸이 아프고 그러는데 그 시점부터는 또 괜찮았어요. 애기 네. 엄마가 괜찮고 스님이 이제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일하니까 주말마다 같이 올라가고 애기 엄마 같은 경우 매일 자기 차 가지고 애기를 데리고 올라가고 그 기도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의식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제 아내분은 네.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계셨나요? 뭐 다른 행동이 없었고?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 전에 또 기억나는 게 법당에 들어가기 전에 애기랑 저한테 스님이 회초리 같은 걸로 막 때리시더라고요. 누굴요? 저랑 애기를. 실제로? 네, 실제로. 예. 근데 스님이 하신단 말이 이게 복숭아 나무까지인데 이걸로 치면은 나쁜 것들 떨어져 나간다고. 근데 저희 애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에서 혼낼 때 30cm 자 같은 걸로 때리는 신용만 해도 애가 막 울고 그러는 애거든요. 예. 근데 스님이 막 그 회초리를 세게 때리진 않았는데 때리니까 울지도 않고 갑자기 스님을 막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더라고 애기가. 헐. 예. 진짜 싸울 듯이. 예. 그래놓고 막 씩씩거리면서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쟤를. 그런 상태로 확인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의식을 진행을 했구나. 네. 저도 그때도 좀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막 노려보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기도도 드리러 올라가고 막 그러다가 항상 절에 가면은 이상하게 애기 엄마랑 애기가 산신당을 항상 가더라고요. 산신당 쪽으로. 예. 네, 가서 또 저보고는 오지 말라 해놓고는 자기네들끼리 막 거기 앉아있다 오고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갈 때마다. 그 보살님이 하는 소리가 지금 애기 엄마는 조금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고. 자기가 지금 신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신이 아니고 허주인데
허준 대신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아, 예. 자기한테는 그게 신이래요. 자기 생각으로는. 그래서 네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애기 엄마한테 자꾸 막 이상한 말을 한대요. 나중에 어떻게 생겼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네네. 그분이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그 탱화 있지 않습니까? 탱화를 인터넷 찾아 보여주면서 뭐 수염 나고 장구나를 신었고 뭐 빨간 옷을 입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이 자꾸 자기 뒤에서 막 그렇게 있다고. 근데 스님이나 그 절에 상주하신 보살님은 허준데 저거 빨리 떨쳐야 되는데 왜 자꾸 못 이기고 있지 이러시고 계시고. 네.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좀 나아지라고 인코도 2마리 사가지고 이것도 키워보라고 했는데 인코도 한 달 만에 죽더라고요. 아이고, 예. 식물도 갖다 키웠는데 식물도 다 죽어버리고. 말라 죽어버리고. 네, 물도 뭐 제가 잘 주고 있는데도. 그러다 결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네네. 좀 괜찮아졌다 싶어 지인 모임에 데리고 나갔어요, 제가. 예. 지인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였는데 제 지인 커플한테 다른 형님들하고 이제 나가서 제가 막내거든요. 나가서 이제 얘기도 할 겸 연기 좀 피로 갔는데 갔다 오니까 싸움이란 거예요. 누구랑? 우리 애기 엄마랑 그쪽 커플하고. 예. 갑자기 그쪽 커플 형님들이 나이가 많거든요. 형님 누나가 나이가 많은데 갑자기 반말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싸움이 나버린 거예요. 진짜 그 자리에서. 예. 솔직히 그 자리도 너무 피하고 싶고 너무 이제 쪽팔리고 하니까 대리운전을 불러가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차에서 자꾸 뛰어내리려고 하더라고요. 문을 열고. 달리는 차 안에서? 네, 그러면 안 된다고 문 다 잠가버리고 도착을 했는데 집에 가는 순간 둘 다 눈이 뒤집혔어요. 싸움이 났어요, 이제. 왜 그러냐고 도대체? 네, 왜 그러냐고 저는 이제 그래 얘기하고 얘 같은 경우는 악다구니 쓰고 저한테 달라들고 저를 물더라고요. 이빨로 물어버려요? 네, 팔을 진짜 세게 물려갖고 그때 지금 아직도 상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저도 이상하게 그 상황에서 막 말다툼하고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그러더라고요. 죽여버리면 마음 편할 거다. 죽여라고. 예. 누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귀 속으로. 진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짜 싸우다가 현관문 박차고 나가서 진짜 밑에 주차장 가서 또 장모님하고 통하고 또 우리 지인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진짜 좀 내려와서 제발 그냥 좀 옆에 돌봐주시면 안 되냐고.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예. 진짜 죽을 것 같아. 피 말린다고. 진짜 제발 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계속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네. 거리도 멀고 하시니까. 그렇게 지인들만 만나면 싸우고 이제 그런 상황이 한 반년 이상 갔었어요. 가출도 그동안 한 2번 정도 더 했었고. 가출하고 찾을 때마다 또 이상한 동네로 가 있고. 예. 애기를 데리고 가니까 그게 너무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뭐 당장 집 융자 갖고 돈 벌어야 되니까 투잡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일도 못할 지경도 되고 이러니까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기 엄마 생애로 거의 비슷한데 그때 처갓집에 잠깐 갔다 온다더라고요. 그 가가지고 저한테 통보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여기서 끝내자고. 와이프분이. 네, 집에 안 들어가니까 훨씬 낫다고. 그 집에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예.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별거 들어가고 저희가 서로 끝이 났거든요. 아, 그렇게 그냥. 네. 그러면 이제 자녀분은요? 자녀분은 애기 엄마가 데리고 있죠. 지금도요? 네. 아. 근데 다행인 거는 그 네. 집을 나오고 나니까 애기 엄마도 지금 원래 살던 집은 처분하고 서울에 가 있는데 그 집 처분하고 나니까 전부 다 정상적으로 다 돌아왔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 너무 그 이상한데. 부산의 구포라는 동네에 저희가 살았었어요. 아, 구포역. 그쵸. 네. 역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데 저 위에 동네인데 네네. 아파트 뒤에 산도 있고 거기는 낙동강도 보이고 그러는 집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좀 솔직히 무리해서 사긴 했죠. 29에 좀 일찍 사긴 했는데 어느 순간 집에 들어가기도 싫더라고요. 저도 이상하게 너무 내 집 같지도 않고 불편하고 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러니까 너무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진짜. 네.
나중에 스님이 하는 말이 그게 다 집에 뭔가 그 뒤에 바로 산이니까 베란다만 열면 산이니까 혹시 담배 피면 산에서 뭐 보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예. 제가 항상 담배를 산 쪽에서 피고 이러니까 거기서 뭐 보지 않았냐고. 딱히 본 건 없는데 예전에 한번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거 본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거 봤다고 하니까 스님이 하는 소리가 네가 그 산 쪽에 있는 창문 열어놓고 그렇게 지내니까 한 번씩 그 나쁜 게 들어온 것 같다고. 네. 부동산에 물어보라 하시더라고. 그 전에 살던 사람도 아마 나쁜 일 있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라고 하더라고요. 집 자체에서. 네. 처음에 집 살 때는 그 부동산에서 그랬어요. 잘 돼서 나갔다고. 전에 사시던 분은 잘 돼서 나갔다고. 네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 잘 돼서 나가신 게 아니에요. 그럼요. 큰아들이 사고가 났었대. 그 집에 있던 큰아들이. 예. 집에서 난 건 아니고 도로 건너다가 그냥 좀 안 좋게 되셨대요. 네네.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니까 좀 찝찝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아이고,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난 뒤에 꿈에도 한 번 또 할머니가 나타나셨다고 여기 써있긴 했는데 네, 맞아요. 저한테 주신 거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나타나셨죠. 같아요. 예. 할머니가 이혼하기 직전에 한번 나타나셨어요. 직전에. 예. 네. 이혼 결정하기 직전에 나타나셔가지고 막 하신다는 소리가 내가 너네 어떻게든 이어줘 보려고 얘기를 해봤는데 절대 안 된단다. 애기 엄마가 지금 놓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된다는데 쟤는 놓을 생각이 없다. 그냥 너네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할머니가 더 이상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아이고.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냥 나쁜 꿈인 줄만 알았어요. 기분 나쁜 꿈인 줄만 알았어요. 할머니가 나오시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진짜로 이혼을 해버리니까. 막아보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안 된다 이렇게. 네. 그때 애기 엄마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때는 딱 눈을 보면 눈이 좀 많이 바뀌어요. 아, 초점 자체가. 좀 표현하자면 좀 약간 흐리멍텅해지고. 맞아요. 예. 예, 원래 지 눈이 아닌 것처럼 진짜 낯선 사람 대하는 것처럼 딱 그래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그 빙의 현상 겪는 분들 대부분 보시면 그 눈빛이 탁하다 그래요. 되게 좀 흐리멍텅해지고. 예, 흐리멍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면 혹시 지금 와이프분이랑은 연락은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애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가끔. 혹시 막 무당이 되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지금 현재는?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아, 예. 일단은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또 티코님에게 감사드리고, 저나 혹은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감히 이걸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다, 얼마나 힘들었겠냐 보다도 어떻게 감히 또 이런 걸 공감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듣기론. 그리고 제 지낸 시점 이후로 원래 저는 막 진짜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믿었거든요. 네네. 근데 가끔 희미한 게 이제 형체만 보이는 식으로 가끔 한 번씩 나타나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제가 지금도 밤에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한 12시 넘어서 마치는데 밤늦게 혼자 집에 가고 있으면은 진짜 길가에서 희미하게 막 뭔가가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한 번씩. 자주 보이는 건 아니고 진짜 가끔. 희끄무리하게. 예. 처음엔 제가 졸려서 그랬나 싶기도 한데 네네. 졸린 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일단은 티코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리고 많이 힘드셨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헤어지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아이라는 소중한 또 보물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아이는 지금 뭐 건강하고 아무 일 없이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거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유, 그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인 것 같고, 티코님도 그렇고, 티코님 가족분들도 그렇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힘든 이야기 내용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네. 항상 좋은 일만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야기를 하시는 중간중간마다 이제 벅차오르는,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아 가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듣고 계신 규정님들에게나 이 이야기를 듣고 댓글을 남기실 구독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야기를 하신 건요, 여러분들 그냥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남녀 싸움 뭐 혹은 종교적 싸움 이런 거를 평가받으려고 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미스테리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댓글 남겨주실 때나 가족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단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매너 있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티코님과 또 앞으로 또 티코님 가족분들 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